네, 180대 103, 4.15 총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개헌 빼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은 어떻게 돼 갈까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가 몰락했던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잊지 말자. 그래서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당선인은 지금은 협치보다는 속도를 낼 때다라면서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 나오신 논객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질문을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 드릴 텐데요. 강병원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21대 국회 운영 방식은 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면은 국회 보이콧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식도 많았습니다. 삭발도 있었고 장애투쟁도 있었고 또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회 폭력 사태도 있었고 또 국회 본청 앞마당에 태극기부대가 들어와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볼상사랑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 결과 입법 처리 실적을 보면은요, 19대 때는 법안 처리 실적이 41.7%였습니다만 이번에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29%로 정말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여당 180석을 얻었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결코 오만하지 않고 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협치의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협치에는 저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항상 국민에게 두고 협치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채익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아직까지 21대가 개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협치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공이냐 협치냐 당연히 협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은 20대 국회는 저희 제1야당의 책임도 크지만은 집권 여당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데 국민 뜻과 좀 배치되는 또 합의가 덜 됐던 부분을 힘의 논리로 또 전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끼리 어떻게 보면은 용어가 좀 거칠지 몰라도 상당히 어떤 그 이합 집산 내지는 여합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21대는 제발 우리 제1야당 또 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집권 여당이 좀 더 세밀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국정 과제에 대해서 당정 간에 충분히 숙성을 시키고 또 당정 간에 합의가 되고 또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야당을 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부족했다. 특히 법령과 관련해서는 이 연동형 비례제라든지 공수처 신설 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거칠게 21대 국회가 전개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좀 더 토론하고 협치하고 정말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좀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을 국회 안에서 전부 다 용해하고 국회 안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리의 정치나 광장의 정치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 야당도 노력하지만은 여당도 네. 힘의 논리에 힘의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야말로 협치의 그런 좋은 모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영 당선인도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선거의 결과는 코로나19 전쟁에서 또 향후에 극복해야 될 경제 전쟁에서 강한 정부와 또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잘 민생을 챙기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로 뭔가 좀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여라라고 하는 명령도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게 이번 선거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은 여야가 협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으로 함께 국난을 극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민심 속에 담겨져 있는 국민의 중요한 명령이시죠. 속도를 내는 것도 협치를 해야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실상 거리 정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 여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야당에서 거리 정치나 국회에 일하지 않고 국회를 외면하고 밖에서 정치 투쟁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야당에서 좀 제대로 국회 내에 있어서 다양한 토론과 또 국회의 다양한 회의 시스템들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이 협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번 선거의 명령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의 당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미래 한국당과 또 미래 통합당은 당연히 협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협치를 할지 말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결국 그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180석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무소불위의 의석입니다. 원하는 대법관, 또 원하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런 모든 그 임용권에 있어서 150석의 과반수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 선진화법조차 그렇게 무력화할 수 있는, 작동하지 않는 이런 방법입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17대 그 열린 우리당의 그 실패를 잘 반면교사 삼겠다. 그럼 그 의미를 보면 그때 왜 실패했느냐? 결국 그 과반석을 차지하고 나서 4대 개혁 입법이라 그래서 국부법 퍼지나 이런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정권 창출과 그 다음 총선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야당의 목소리에 경청을 하시고 또 같이 하려는 이런 넓은 도량의 정치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형제 간에 싸울 때요. 아무리 동생이 대들어도 다 부모들이 우선 형을 타이릅니다. 네가 참아야지. 저 형인 네가 참아야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 야당이 서로 으르렁거릴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 같은 우애로 하나가 돼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형제 정당으로서의 이런 넓은 도량의 정치를 보여준다면 야당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대 국회에서는 123석, 122석 별차가 안 났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일하는 국회가 안 된다, 국정에 뭐가 안 된다 할 때 항상 야당 탓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정을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렇게 할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야당 탓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오신 이 두 의원님께서 우리는 완전 책임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 여당에 보여준 이런 국민들의 성원은 꼭 여당이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여당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이런 부분에서는 며칠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도 네. 이것을 보완하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시는 이런 정책을 보여주시다면 저희는 기꺼이 협치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네 분이 다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다 상대가 잘해야지 협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네. 처음 말씀드릴 때 기준을 얘기한 겁니다. 협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 각 당의 입장에서 20대 국회를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국회에서 뭔가가 안 풀린다 그래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장애투쟁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예.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방법은 찾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 우리 국민들에게 좀 볼상사납게 그런 일들은 21대 국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겁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법이 통과되기를 원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는 이 법이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야 했습니까? 다 김용군 씨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같은 경우는 운영이 열어줘야지만이 그 운영위에 조국과 임종석이 나와야지만이 이 법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조건을 걸어가지고 운영이 열리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하고 공수처 설치라는 걸 70%, 80%가 원해왔던 것이고 이 공수처법이라는 거는 1996년부터 시민단체들의 청원으로 논의가 시작돼서 한나라당에서도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까지 발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가리지 않고 합의가 됐고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게 공수처법이었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원했던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드러났습니다. 협치의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저는 국민의 뜻을 항상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왜 국민들께서 여당에 180석을 주셨겠습니까? 코로나 극복 잘했다. 힘을 몰아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껌껌이 발목 잡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장애투쟁했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신 것도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 대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꾸만 저희는 사실 오늘 미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만 과거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오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 처리가 덜 됐을까요? 결국은 선거법, 공수처법 이것을 결국은 야당, 제일 야당인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을 빼고 4+1 협의체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동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의 그 인사청문회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기억하시다시피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과연 여당에서 만약에 청문회를 철회를 했다던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두 동강이 안 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인 제공을 앞으로는 제발 하여 주시 마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그냥 그 야당이 그냥 거기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발목 잡지 않습니다. 예, 저희 그 야당의 뜻 또한 그것이 어떨 때는 국민들의 뜻도 있거든요. 예, 이번에 그 선거 아시다시피 그 근소하게 그러니까 아주 그 의석수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만 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 미래통합당의 그런 투표율은 그 득표율은 결국은 한 8%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 하면 아무리 그 거대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 국민의 뜻이 이렇다. 우리가 180석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원인 제공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주의 당선인께서 20대 국회는 안 계셨으니까 저는 20대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2018년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합의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거제 개편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자유한국당이 내놨던 당론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전혀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까? 국민들은 선거제 개편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도 원을 했습니다. 저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이 원인을 누구한테 제공했냐 하면 끊임없이 책임 공방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 의석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요구를 받아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 합의 사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1대 들어오셔서 같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21대 국회에 어떤 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 노동자로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